영국의 도시 옥스퍼드는 옥스퍼드 대학교가 있고 영화 해리포터의 배경이기도 한 유서 깊은 학문 도시입니다. 최근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최초 접종이 이곳 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60만 개가 넘는 단어를 수록한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사전으로 매년 수천 개의 시즌조어를 새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수록된 한국어 단어들이 있는데 한글, 소주, 김치, 온돌, 태권도, 시조, 갑질 등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에 보면 재벌이라는 한국어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재벌은 특정 가족의 혈연적 지배하에 모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집단입니다. 정부가 재벌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해 급성장하였지만 소수 재벌의 경제력이 집중돼 시장 구조가 왜곡되고 정경 유착 등의 문제도 생겼습니다. 한국 경제는 상위 5대 재벌이 전체 대기업 자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어서 5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재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80여 년의 삼성 역사에서 총수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정경련과 경총,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등은 구속 판결이나 매우 안타깝고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병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너 리스크는 소유주를 뜻하는 오너와 위험을 뜻하는 리스크의 합성어인데 오너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땅콩 회항으로 유명했던 한진 오너일가의 갑질을 보면서 오너일가의 언행으로 기업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재벌 가족이 기업을 개인 소유물처럼 여기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기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재벌에 대한 처벌은 그만큼 강력하게 내려졌을까요? 집행유예 요건을 명시한 형법 제62조 1항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일 때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판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호 법칙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런데 마치 유행어처럼 유독 재벌에게만 자주 선고를 내립니다. 재벌닷컴이 2012년 초 집계한 자료를 보면 10대 재벌 총수 7명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국회 발표의 보고서에는 2000년에서 2014년까지의 폭행, 상해, 절도, 강도 범죄의 경우 1심과 2심의 집행유예율이 심급이 올라갈수록 줄어들지만 재벌의 기업 범죄에서는 1심 68%, 2심 78%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2015년 영남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300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 11명의 10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DB그룹, 종근당, 호식이 2마리 치킨 등 재벌가의 성범죄도,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범죄도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법정에서 한 일용직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지고 며칠을 굶었다가 5천 원 상당의 훈제 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계란 18개에는 징역 1년이었고 86억 뇌물에는 징역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성경 레위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마라. 영세민이라고 하여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봐주지 마라. 이웃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레오 13세 교황은 회칙 새로운 사태에서 빈부격차와 노동자의 현실 개선책으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꼽았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정부와 검찰, 법원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코앞에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숙소인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난방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올해는 꼭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해였으면 합니다. 올해는 꼭 공정이 바로 세워지는 해였으면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재벌과 사모법칙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